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예서의 기본 점획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서는 전서와 해서의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전서와 해서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서의 명칭은 전서에 예속된 서체라는 의미로 별로 기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현대인이 전서를 보면 금방 읽지 못해도 예서를 보면은 그나마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서는 현대 한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때 쓰여진 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한문이라 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예서는 전한, 즉 기원전의 전한에는 고예라 해서 파쇄가 없었고 그리고 후한, 기원 후의 후한대에는 파쇄가 있어서 팔분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서를 배우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파도처럼 굽이치는 파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먼저 붓을 물에 푹 담그고 난 뒤에 그리고 먹을 비교적 듬뿍 찍어서 세우면은 먹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옆으로 들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파쇄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는데 이 파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선 전서의 기본 점액인 이렇게 가로의 긋기를 많이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전서획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기본 획이 80% 남아 있다고 해서 8분이라고 합니다. 8분은 80%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예서의 파쇄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좀 가늘게 표현해 봤습니다. 시작을 원필로 표현해 봤습니다. 시작을 방필로 표현해 봅니다. 시작을 아주 두껍게 표현해 봅니다. 요는 중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절을 넣음으로써 자연미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예서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잠두라고 하죠. 누의 잠자, 머리두.
예, 이 뒷부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기러기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안미라고 합니다. 안미. 예. 누에 머리, 그리고 기러기 꼬리, 잠두 안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해서에서 마제 잠두 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예서는 그 파세가 잠두 안미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서의 기본 점획 중에 이 파세를 인생에 비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출생, 성장, 장년, 노년, 그리고 이제 죽음이죠. 예. 승천, 이렇게 5단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우리 인생과 가장 닮은 서체로 보입니다. 자, 기필은 출생, 약간 올라가죠. 이것을 출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한가운데 인생에 꽂힌 장년, 씩씩할장, 장년, 그리고 이제 시 들어가는 하지만 노련한 노년. 예, 여기에 바닥을 치고 파세가 위로 올라가죠. 이것을 가톨릭 용어입니다만 승천, 올라간다 하늘로. 오를 승자 써야 되겠네, 그죠? 오를 승, 하늘천, 소천이라 해도 좋고, 별세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서는 출생, 그리고 성장, 장년, 노년, 그리고 승천, 이렇게 5단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따진다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단계죠. 생로병사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또 추나추동에 비유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서의 세 가지 큰 특징, 평날, 사날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평날, 사날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왼쪽으로 삐침을 특별히 돛법이라 하는데 돛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리긋는 이것을 구법이라고 하거든요. 구획, 갈고리 구, 낫이란 의미도 됩니다만, 이 구획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 세 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파임, 파세, 파책 전부 같은 말인데 저희들은 파세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파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것을 평평하게 그어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날은 누른다는 뜻입니다. 찌끈 눌러서 위로 상승감 있게 쳐 올라가는데 이것을 평날이라 하고요. 이와는 달리 필법은 똑같지만 기필하고 쭉 댐의 물처럼 내려오다가 바닥을 치고 옆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기울사자를 써서 사날이라고 합니다. 사날. 이 날짜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날인이란 말 있잖아요. 도장을 찍는 걸 날인이라는데, 날은 누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피랍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예서의 첫 번째 특징인 평날과 산날. 평날은 평평하게 옆으로 가다가 눌러서 올리는 것. 산날은 비스듬하게 내려오다가 눌러서 옆으로 가는 것. 이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영자팔법에서 그 약이라는 획이 있습니다. 삐침, 우리말로 삐침인데, 이 삐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서에서는 자, 요것을 돛법이라고 합니다. 이 돛법. 도는 이렇게 하고요. 이 도법이라 할 때 도는 방향을 틀다, 그리고 급격하게 멈춘다, 또 튀어오른다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에서 삐침은 그냥 쭉 별획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와 달리 예서에서는 쭉 내려오다가 방향 틀어서 급격하게 멈추고, 그리고 피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이것을 돛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렇게 돛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덜어는 이렇게 그대로 별획처럼 뻗쳐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르죠?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는 갈고리구인데요. 자, 가로획을 써 내려가다가 세로획으로 이렇게 감아서 내려오네. 덜어는 가로로 가다가 향세가 아니고 약간 역세 형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서에서 온 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기도 하고, 덜어는 뚝 떨어져서 다시 완전하게 세로획을 긋기도 하는데, 이것을 구획이라고 합니다. 구는 쇠금변에 글귀구, 이건 낫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낚시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휘어져 낫처럼 내려오는 획을 구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날, 산날, 파임과 그리고 돛법, 세 번째 구획, 이 예서의 세 가지 가장 큰 기본 필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자, 기본 필획이 적용되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에는 밥입니다. 서에는 영혼을 살찌우는 밥입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필요하죠.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우린 붓이라는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예서 기본 필법이 글자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서를 가장 예서답게 만드는 것이 평날, 산날이었죠. 평평하게 가다가 눌러서 올라가는 것. 석3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사하고 같지요. 여기서 이제 예서답게 됩니다. 눌러서 오른쪽으로 뻗쳐 올리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납작하나요? 그리고 한 3대2 정도 납작하고, 그리고 평형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평날, 파임이 보이는가요?
이 파쇄가 있음으로써 예서답게 만들어줍니다. 산알을 한번 볼까요? 산알의 예로서 큰 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비스듬하게 내려오다가 평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산알이죠. 산알. 그래서 예서는 평날 그리고 산알, 평평한 파쇄 그리고 비스듬한 파쇄가 있어서 예서를 예서답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돛법에 있습니다. 돛법은 이 다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향 틀었다가 펄쩍 뛰어요. 바로 이것이 돛법입니다. 예. 자, 어려운 한 번 더 보실까요? 명령형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려가다가, 예, 멈춰 섰다가 가볍게 튀어오르는 것. 요것을 돛법이라고 합니다. 예. 산알이죠. 네. 그리고 꼭 이렇게 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별할 별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풀어서 나갑니다. 다르죠? 예. 이래서 예서를 예서답게 하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펄쩍 뛰어오르는, 가볍게 튀어오르는 이런 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풀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자자를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멈추는 방법. 그리고 쭉 풀어나가는 방법. 예,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서를 예서답게 하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가로획과 세로획의 연결, 구획이라고 하죠. 낫, 갈고리, 구자의 구획입니다. 그러면은 구획의 예로서 아까 돛법에서 보여줬던 다룰자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가서 붓을 엎어서 세로획을 완전하게 만들듯이 그어 내려오면 됩니다. 이 구획은 전서에서는 그야말로 굴려서 전획이었는데 예서가 되면 완전히 꺾어서 절획으로 바뀌어지죠. 또 촉나라 촉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향세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룰자의 구획과 차이가 있죠. 서예는 밥이라 했습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파서 못 견디겠죠. 날, 그리고 도, 도도 절을 많이 넣어서 또 다른 분위기로 덜어는 이렇게 펼쳐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고리 구법, 구획도 이렇게 젖히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는 이 배세와 향세를 넣어서 늘 연습하면은 여러분도 멋진 예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날, 산날, 그리고 두 번째로 돛법, 세 번째로 구획, 이
예서의 기본 점액 세 가지를 실제 글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